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하는 쪽으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호소문을 발표한 그 단체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함이기에 결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은 온통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지금 이 내란죄라고 지금 현재 말들 하고 있죠. 국회에서도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를 이제 교도소에 수감을 했습니다. 긴급 체포했어요. 그러나 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장통합뉴스의 기준입니다. 어떤 그 언론의 기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 수도권 수기총이라 그러죠.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이라고 해서 여기 발표를 전부 8가지를 지금 했네 보니까 8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이러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옹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난번에 천주교 신부들이 한 1,500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임하거나 탄핵해야 한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는 왜 여기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성명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했는데 마침 수기총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첫째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계엄령 발동의 원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난 12월 3일입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요. 선포를 하고 불과 그렇게 한 몇십 분 내로 한 30분 정도, 30-40분 정도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0시 40분경인가 국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하고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막질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한 4시경인가요? 그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여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는 크게 따지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다. 거대 야당 가면 거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하나의 어떤 민주당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그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중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하는 것은 아마 2년 동안에 탄핵을 22번 했죠. 그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 이래가지고 22번이나 탄핵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또 장관들 또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 정부가 하나의 마비죠, 마비.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마비시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요, 국회에서 의석수를 가지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입법부도 또 행정부도 사법부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러고 보세요. 이 2025년에 그 예산을 예비비 4조 8천억 원에서 2조 4천억으로 감액을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니. 여기 보세요. 대통령 특갈비가 82억 원인데 제로. 검찰 특경비 특갈비를 587억을 제로. 감사원 특경비 특갈비를 60억 원에서 제로. 경찰 특갈비 치안활동비를 31억 원에서 제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50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이것도 뭐 거의 다 감했습니다. 전공기 지원 사업 3,678억 원을 2,747억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ODA 94억 원을 지원하는 걸 50억 원으로, KTV 293원 지원에 219억 원으로.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하나의 입법 폭주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란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마 이 내용은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통치행위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통치행위. 옛날에 뭐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이 북한에 상당한 돈을 줬는데 그때도 그것이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의 통치행위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을 만나서 USB를 전달할 때 그것도 하나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마치 사냥개들이 짐승 한 마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듯이 사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검찰, 경찰, 공수처 또는 군 관계에서도 뭐 이런 데서도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주 내란죄로 쫄아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겠다 해서 어제 거기에 이제 관계자들이 갔는데 아마 대치해서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사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긴급 뭐 체포나 또는 대통령을 출국 금지나 이런 것들은 역대 있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반국가 세력이 체제, 반국가 지금은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 전쟁이다. 지금 뭐 우리 그 대한민국은 다 알다시피 남북한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이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또 북한은 남남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 다 망하는 그 공산주의를 여러분들이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회주의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공산화, 여러분 종북 세력, 이 공산화 또는 사회주의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북한식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북한과 연방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입니다. 문제는요.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북한과에 있어서 굉장히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유화 정책이 아니죠.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고개 숙이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대가리라 한 이러한 모욕적인 치욕적인 말까지 들었는데도 대항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보수 세력들은 이 나라 많은 국민들은 그걸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요, 비상계엄의 그 내용에 나오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렇게 그 비상계엄 선포할 때 담화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록 지금은 이제 비상계엄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비상계엄보다도 대국민 호소를 좀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중도하차는 괴물 정권을 탄생시킨다. 괴물 정권이 뭐겠어요? 지금 현재 당장 여러분들이 몇 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한다. 그래 보세요. 아마 모르겠네도 민주당의 이재명 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뭐 56%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9%가 이렇게 나왔어요. 당장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야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자, 이러니 이건 하나의 보수적인 사람들,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는요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사실 이념적으로 좌쪽에 있는 사람, 우쪽에 있는 사람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하고 2년이 좀 넘었는데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측은요. 바꿔 말해서 지금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보수 측에서 또 그렇게 반대할 겁니다. 이게 하나의 뭡니까? 이념 전쟁이지만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 보수 측에 있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사회주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중국과 관계를 좋게 하고 여러분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이래 되는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요. 또 이 괴물 정권이다. 지금 뭐 민주당이 보십시오. 정부 여당하고 협조해서 입법을 하지 않고요. 그냥 말로 입법 폭주입니다. 탄핵을 지난번에 토요일에 탄핵했다가 실패하고 이번 토요일에 또 탄핵을 또 올립니다. 뭐 안 되면은 매주마다 한 번씩 탄핵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불법 위헌이 아닐까요? 탄핵의 한 회기에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통과가 되지 못했으면은 그 회기 중에는 폐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계속 탄핵을 올려. 김건희 특별법도 계속 올려. 여러분들이요, 지난번에 상설특검법을 통과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정치락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를 유발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윤 정부의 하차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아.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우리가 그 서울 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총 집합을 했습니다. 그때 뭐 200만 연합 예배가 했는데 실제로는 110만이 모였다 그래요. 자, 그것이 그 핵심이 뭡니까? 그때 뭐예요? 핵심이 차별금지법을 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한 것입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양성밖에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게 되면은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러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다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뿐만 아니고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출입하고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출입하고 마음대로 하면 목욕탕도 마찬가지. 왜? 나는 여성적이다. 그러면 여자로, 남성적이다. 그러면 남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도 목욕탕도 마음대로 출입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며느리로 삼고 여자가 또 여자를 여러분들이요 사위로 삼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12.7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차별금지법 통과는 시간 문제입니다. 왜? 민주당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의를 해서 보류를 시켜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보다 민주당보다 더 과격한 그 당들, 진보당들이 이런 당들이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잡는데 그들이 협조해서 탄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밀어붙이면 현재 민주당이 그들이 욕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 정부의 하차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성명,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부정선거의 의혹은 말끔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에 보낸 군인의 숫자보다가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덮쳤어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기관이랍니다. 또 과천에 있는 다른 또 이 선거관리 청사를 여러분들이 많은 군인들이 보내줘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부정선거가 아닌가. 지난번에 4.15 부정선거에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래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의의를 제기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요, 판사들이 영장을 받아주자 기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아니면은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이거 말끔히 청산하고 가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도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잖아요.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 이 세계에서 북한과 중국이 공작을 해서 여러분들이요, 이 부정선거에 많이 개입하고 있다. 이 소문이 오래전부터 들렸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토요일에 민도청하고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 7번째,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변함없이 업무 수행을 이행해야 된다. 대통령이 아직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을 당하면 직무정지가 되지만 그것도 사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현재 대통령인데 탄핵 아니고 직무정지를 어떻게 시킵니까? 그런데 직무정지가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현재 식물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탄핵이 되면 모르지만 탄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럼 현재 최고 국가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국회 대정문 질문에 나와서 대답하는 거 보니까 법원 행정처입니까? 대통령이라 했어요. 군 통수도 대통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놨어요. 직무를 정지시켜놨습니다. 탄핵도 받기 전에. 그런데 이번 토요일날 또 탄핵에 대해서 이제 또 투표를 하는 모양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로 고민을 할 겁니다. 하나는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느냐, 아니면 탄핵으로 끝까지 가느냐. 제가 어제 언론 보도의 정보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탄핵으로 가겠다, 버텨보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이 수기총에서 여러분들이 수기총에서 이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하고 이렇게 대국민 호소문을 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온 국민이 하나로 연합할 때입니다 하고 마지막 8번째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다 여러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도 이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킨다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또 과거의 문정부 때 얼마나 교회가 또 핍박을 당했습니까? 다시금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바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기독교 단체에서 모처럼 여러분들이요, 이 단체에 오늘 보니까 몇 개 단체인가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1200개 단체라 그러네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모처럼 이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그 당시에 여론이나 그 당시의 권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요,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 야권이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그야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수 세력들이 다 안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일을 했다. 비상계엄을 발동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되었으면은 대국민 호소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보수 괴멸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여러분들이 오판했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 정부와 하나의 어떤 같은 어떤 선상에서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간족간족 해가지고 야당은 입법 폭주를 하지요. 여러분들이요, 예산 다 깎아 먹어버리죠. 안 주죠. 대통령이 할 게 뭐가 있어요? 190석으로서 모든 입법 폭주를 하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걸 막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요, 대통령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 여러분들이요, 역사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에서 대국민 호소를 발표한 걸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